이제 메데이아를 본격적으로 읽는 데 있어서 이 메데이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과연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꼭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메데이아를 본격적으로 읽잖아요. 네. 메데이아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특징이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강력한 캐릭터성이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캐릭터성. 등장하는 인물인 이 메데이아와 이아손 두 인물이 그걸 이끌어가는데 이 둘 다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어요. 메데이아뿐만 아니라 이아손 역시 굉장히 이기심이라든지 명예욕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캐릭터다,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압축된 극의 구성. 압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전개가 빠르다. 정답.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저도 빨리 메데이아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읽으셨어요? 못 읽겠어요. 진짜 너무 재미없을 거. 아니, 고대 그리스 비극이라 그러면은 괜히 읽기가 싫어. 괜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오해입니다. 쉬워요. 그리고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재밌으시지 않나요? 그게 구성이 정말 이렇게 압축적이어서 되게 빠르게 전개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소설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5단계가 있다면 이 메데이아에는 이게 3개 없어. 그럼요. 위기, 결말. 절정, 결말, 끝. 절정, 결말. 위기도 없어. 그럼 메데이아 너무 불쌍한 캐릭터 아니에요? 계속 위기만 계속 맞고 절정의 단계에서 고생만 계속 하다가 결말을 맺는. 이미 그 시작했을 때 이미 위기의 절정에 가 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게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영화 시작했는데 네. 총싸움 처음부터 계속 하다 끝에 주인공 총 맞고 죽는 약간 정답이에요, 정답. 약간 어. 그런 식이에요. 한두 명씩 죽이기 시작해서 갑자기 한 10분 만에 다다다다다다 죽이더니 다 죽고 끝나는, 한 20분 만에. 그렇구나.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 그게 특성은, 이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게요? 대충? 그리스 시대. 맞아요. 고대 옛날에요. BC. BC, Before Christ. 정답. BC 431년경 정도에 쓰여졌어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전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요즘 세대에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별로 괴리감이 없는 그런 내용과 그런 정서, 공감하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마치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본 듯한. 사랑과 전쟁이요? 사랑과 전쟁. 아시죠? 사랑과 전쟁. 4주에 뵙겠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마치 그런 것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요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읽기에도 그렇게 큰 괴리감이 없다. 그리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그 앞에서 인간의 그런 어떤 심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감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전에 쓰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루하거나 괴리감이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게 이 메데이아의 또 특징 아닐까 싶어요. 결국 뭐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똑같다 뿐이고 상황이나 뭐 이런 설정하는 것들만 좀 다르다 뿐이지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읽는 데 있어서 괴리감이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초반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메데이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메데이아는 출신부터 얘기하자면 콜키스라는 땅이 있어요.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죠. 근데 이 콜키스라는 곳은 그리스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의 공주로서 살아가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메데이아는 할아버지가 신이에요. 진짜 부럽다. 근데 그때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할아버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마법적인 힘, 그런 걸 부릴 줄 아는 여자예요. 이게 일단 이 여자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사랑에 굉장히 맹목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이하손을 보고 뭐 한눈에 뿅 갔든 아니면 서서히 뿅 갔든 이 이하손한테 뭔가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와 조국을 떠나요. 배신해버려요. 그냥 떠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 스토리 정리할 때 얘기를 해볼 건데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배신을 하고 떠나버려요. 그럴 정도로 정말 사랑에 맹목적인 여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사랑에 맹목적이었던 게 이하손한테 배신당하고 난 다음에 복수의 맹목적으로 변해요.
완전히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그 대상이 다시 복수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복수를 해버려요.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게다가 어떤 잔혹한 일이라도 서슴질 않아요. 물론 그 잔혹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망설이고 막 그런 것들은 어떤 희곡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 메데이아의 특징이에요. 목적 지향적이다, 굉장히 비정하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정한 짓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잔혹하게 복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가슴이 뜨거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가슴을 좋은 데 이용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여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녀를 감히 배신했던 네, 배신자. 과연 그는 누구인가? 네. 네. 그건 누굴까요? 아이손, 이하고. 다 알아요. 이하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이하손은 약한 인물이냐? 전혀 아니에요. 이하손도 한 강렬함합니다. 일단 이 남자의 출신부터 또 말씀을 해드리면, 이 남자는 이올코스라는 곳에 또 왕족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버지 이복 형제 펠리아스라는 인물이 이 아버지에게 왕권을 뺏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하손은 이제 왕자의 자리를 뺏긴 거죠. 왕자의 자리를 뺏겨서 이 두려워하는, 뭔가 이 이하손이 두려워한 펠리아스가 이하손을 황금양털을 찾아라. 황금양털. 예. 그때 당시에 황금양털이란 게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불로장생의 약 같은 거 찾아와라.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것.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만 찾는데 한 뭐 수백 년 걸릴 수 있는 것. 굉장히 어려운. 네. 진짜 그런 뭔가 전설 속에 있는 그런 황금 양털을 찾으라고 이제 이 이하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걸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하손이 찾습니다, 그거를. 누구의 도움으로? 메데이아?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대박이다. 황금 양털이 콜키스에 있었거든요. 콜키스에 그 막 엄청 무시무시한 것들이, 막 잠도 안 자는 무시무시한 뱀이 그 황금 양털을 지키고 있거든요. 뱀이 양털을 지키고 있었구나. 양 잡아먹고 털 뭐 낀 거 아니야? 근데 메데이아가 그 뱀을 죽여버려요. 신이니까. 뭐 거리낄 게 없지. 메데이아 뭐 위기가 있었어. 메데이아한테 절정밖에 없는 앤데 가가지고 뱀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하손 딱 줍니다. 그래서 이하손이 메데이아 덕분에 황금 양털을 찾게 되죠. 어찌됐든 이후의 얘기는 스토리 정리도 말씀을 드리고, 이 극에서는 이하손을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하고 야욕적인 인물로 그려요. 굉장히 속되기도 한 인물로 그리고, 어찌됐든 극 중에서는 굉장히 그런 야비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아까 메데이아가 굉장히 맹목적인 사랑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메데이아의 맹목적인 사랑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자 또 다른 필요, 자신의 이런 명예를 뭔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명예를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그냥 돌아서 버려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다. 이러면서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다.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버리고 마는 이기적이고 야욕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극에서는 이하손을 굉장히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또 야욕적이고 이런 인물로 그리고 있고, 메데이아는 이런 이하손한테 배신을 당한 어떤 처절한 여인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 다른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메데이아 역시, 이하손과 메데이아 둘 다 본인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주체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메데이아하고 이하손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저희가 주인공 2명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꼭 반드시 봐야 되는 인물들이 있다면서요, 선생님?